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가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던 광주를 찾아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쇄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첫 지방 순회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5월 영령에게 분양과 헌화하며 대선에서 80%가 넘는 지지를 보여준 호남인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했습니다. 호남의 간절함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잘못을 어떻게 씻을 수 있을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남의 선택이 다시는 아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민주당이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출범 사흘 만에 광주를 찾아와 두 번째 회의도 개최하고 문재인 정권의 대표 호남 공약이었던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도 방문한 비대위는 지방선거 승리로 호남의 지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각오와는 달리 대선 패배 이후 당내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치 않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청와대와 민주당 586 운동권 세력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정치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또 지방선거에서 청년과 여성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던 민주당 공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 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내용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가 새로 꾸려지면서 현재 공천 룰이라든가 공천 방법,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에요.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와 온종일 반성과 사과, 쇄신을 이야기한 민주당 비대위. 하지만 집안 단속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민들에게 한 약속들이 오롯이 지켜질지 회의적인 시각이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입지자들에 대한 공모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공천 채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시도당은 어제 중앙당이 후보자 검증 지침을 내려보냄에 따라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 공고에 나섰습니다. 또 지방선거 일정이 촉박한 만큼 후보자 검증과 예비후보자 등록을 동시에 하고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경선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왔던 입지자들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예비후보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헤어진 전 애인을 흉기로 협박해 차로 납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목포에서 여성을 납치해 차로 1시간여 떨어진 장흥까지 끌고 갔다가 경찰의 위치 추적으로 검거됐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늦은 밤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흰색 승용차가 빠져나옵니다. 어젯밤 8시쯤 37살 여성 A씨는 전 남자친구 49살 B씨에게 납치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자신의 차량 트렁크가 열려 있다는 문자를 받은 A씨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왔고 갑자기 다가온 B씨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한 뒤 차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가게 어제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지금 들으니까 너무 놀라서 이 동네가 사람들이 많이 요새는 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B씨는 피해 여성을 목포에서 납치한 뒤 차로 1시간여 떨어져 있는 장흥으로 끌고 갔습니다. 피해 여성은 납치당할 당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친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핸드폰 위치 추적 등을 통해 B씨를 장흥의 한 농산물 창고 주차장에서 2시간여 만에 검거했습니다. 남성의 차량 안에서는 손도끼와 전기 충격기 등 각종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B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자신을 다시 만나달라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먹고서 이제 공조 요청을 받아서 여자 핸드폰 그 위치 추적이 해가지고 그 주변에 떨어지니까 이제 그쪽 출동해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장흥경찰서는 특수협박, 감금 혐의 등으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나주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아파트 주민들이 새벽 시간대에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주민이 방이 춥다는 이유로 종이를 태운 게 화근이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이 든 새벽 시간, 6층짜리 저층 아파트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아 아파트 현관을 급히 빠져나옵니다. 창문을 내다보니까 막 연기가 막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빨리 대피하라고 하라고. 그래고 이제 집에서 그대로 옷 입은 채로 그대로 우산을 입고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오늘 새벽 3시 50분쯤 나주시 용산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시작된 세대 안이 새까맣게 타버린 것은 물론 아파트 한 층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 김모 씨가 얼굴과 등에 화상을 입는 등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2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재수색 덕분에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다시 진압이 이루어지는 곳 반대편으로 가서 베란다 쪽에 이제 처음에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요구주제가 쓰러져 있는 상태.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방 내부가 춥다는 이유로 침대 위에서 종이를 태웠다는 김모 씨의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김모 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며 병원을 자주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개월 전에 딱 입원했다가 3개월밖에 못하더라고. 입원을 한 지는. 퇴원해서 3일 됐어요. 3년 만에 사망했거든요. 경찰은 집주인 김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방화 가능성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12,114명의 신규 확진자가, 전남에서는 9,18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건 사흘째로 연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20대와 20대 이하가 확진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전남에선 18세 이하와 60대 이상 확진자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으로 긴급 경영자금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자가진단키트 등 방역 지원비로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취약전 아동 등 11만 명에게도 같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지급된 일상회복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신청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기름값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죠. 광주 전남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했는데요. 기름값 고공행진 언제쯤 꺾일까요?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에 있는 한 주유소. 차량들이 기름을 채우러 들어옵니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990원. 한시 5만 원씩 넣는데 두 출근밖에 안 돼. 또 금방 달아진 것 같아. 비싸다고 생각했었는데.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고 전남 지역의 휘발유 가격도 지난 1월 중순 이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며 리터당 2,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딱 그랬다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나 이제 승용차 놔두고 버스 타고 다녀야 되겠다고. 기름값을 결정짓는 국제유가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지난 9일 배럴당 128달러까지 치솟았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주요 산유국의 증산 가능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정책 등이 겹치면서 국제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이런 불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선다 해도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적어도 2주 정도가 걸려 시민들의 기름값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렴한 가격 전략을 피시는 분들은 가격을 내리시겠지만 비싸게 팔고 있는 주유소들은 가격 추이를 더 지켜보다가 그 이후에 올라가면 거기서 더 올리실 거고. 계속되는 고유가에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 가운데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공사 현장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지난 1월 현대산업개발 대규모 공사 현장 12곳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63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8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반 사항으로는 노동자 추락을 막기 위한 난간이나 작업 발판이 부실한 경우가 2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푸집 동바리 조립 등 붕괴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도 19건 있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책임이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가 건설업 말소를 촉구했습니다. 학동 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의 사고 원인 발표를 통해 현대산업개발 측의 불법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현산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국토부가 법이 정한 최고 수위의 처벌을 공언한 만큼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이 결코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붕괴 사고 책임에 대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42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 행사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5.18 행사위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출범식을 열고 올해 5.18 기념 행사를 5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라는 구호 아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42주년을 맞아 5.18 민중항쟁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